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이웃집에 과일이나 닭 등을 가져다가 먹는 일들이 자주 있곤 했죠. 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설이를 장난이라고 해서 용서하고는 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이 논쟁이 이제 바닷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해루질이라고 하는 행위를 둘러싼 논쟁이 그것인데요.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해루질의 갈등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4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국스킨레저협회 이경영 동해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영 동해지부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 어업혁신추진단 박기흥 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협중앙회 어업혁신추진단장 박기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성군 초도어촌계 이용구 어민대표 나오셨습니다. 초도어촌계에서 온 이용구 어민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양 분야 그리고 수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이시죠. 김민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시사반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해루질이라는 갈등, 이것의 원인, 해법 짚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죠. 지난 2월 10일 밤 12시 4명쯤 되는 무리의 외지인들이 해루질로 100kg 가까이 되는 문어를 잡은 것을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곧장 해경에 이를 신고했죠. 그리곤 다음 날까지 이들의 차를 막고 하루 종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몸으로 저지하고 고성이 오가던 중 결국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양쪽 말은 들어보고 대화의 장을 열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저희 그날 3명이서 다음날 출근도 못했거든요. 맞아 눈 맞아가지고 눈 쪽 다치고 허리에 충격 때문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해루질에 대한 동영상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해루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이 해루질 유행이 강원도 고성의 작은 어촌 마을까지 오게 된 건데요. 대체 어민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유튜버 영상들, 본인들 유튜버에 올린 영상들인데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자랑 삼아 올리신 건데 너무 심해요. 이건 해녀분들도 이렇게 못 잡고 진짜 문어잡이로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크게 많이 못 잡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큰 문어 20kg, 30kg 이런 거 이렇게 세 가구 넣어놓고 76kg 해놨어요. 이렇게 비닐 포장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팩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선물이라고 보시겠어요? 파는 거라고 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 심해요. 보다 못한 주민들은 초도항 연안 마을 공동어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잠그고 직접 철조망을 쳐놓은 상황입니다. 그간 어장을 관리하고 살아왔다는 그들로선 재미를 위해 해루질하는 외지인들을 막고 넘어다니는 통로에서부터 아예 진입을 막겠다는 굳은 의지였죠. 이 수산업보조법 38조에 보면은 어촌 개원이라 하더라도 수산 동식물을 보호하고 번식하고 어업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마을 어장은 어느 어촌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들은 여기다가 전복, 해삼 이런 거를 방류하고 또 자연산인 홍합 같은 거는 1년에 한 몇 번만 따고 번식을 하게끔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1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와가지고 채취를 하니까 마을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민들은 뭡니까?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초도항 어민들이 밤마다 해루질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풍랑주의보가 떨어져 출항조차 못한 날. 게다가 비까지 내려 기온도 무척 떨어진 상황. 밤 8시쯤 되자 여지없이 해루질하는 사람들의 불빛이 수평선 너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차가운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낸 외부인들. 그들 손엔 들기조차 버거워 보이는 큰 대문어가 들려 있습니다. 이날 역시 한 마리에 20kg이 넘는 대문어 여러 마리를 잡은 건데요. 격앙된 어민들은 윽박 지르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양심에 찌르지도 않아? 어민들이 한 1년 전쯤 잡아야다가 생산을 갖고 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와서 저 놀다만 가면 되지. 어민들은 다 죽이고 당신네들은 내들법만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민들은 수산업법하고 여기 특정이에요. 어민들이 얼마나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 우리는 어민들도 경찰이 수산자원관리법상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지금 단속하셨는데 뭐 위반 사항 같은 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위반 사항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독이 올라서 들어오겠지. 그 며칠 싸움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가 이슈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로 오고 여기 뭐라고 나타나고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도 여기 그 사람들 말해서 그 싸움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라리 왔으면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법을 지켰으면 그냥 당연히 보내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 잡은 것 마냥 말씀을 하시니 저희도 답답할 거죠.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네, 해루질 갈등이라고 하는 현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어촌계 어민분들과 또 이 해루질을 나선 분들과 사이에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스킨레저협회 동해지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스킨레저협회에서 생각하는 해루질의 범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임의로 해루질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합법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인 장비를 사용을 해서 합법적인 생물을 채취하는 것이 해루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법을 벗어나서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방송회처럼 해경도 나왔지만 저희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그걸 보시는 어촌계들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저는 그런 과한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해루질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 해루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작업을 하는 레저인이 문제입니다. 건전한 해루질을 저희들도 어민들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가 아닌 판매가 목적인 비어업인의 어업 행위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제재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 높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산란과 포란 중인 암컷 문어를 무분별하게 남획해서 자원 고갈로 이어질 행위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지금 동해안 6개 시군에 5kg 미만 600g 이상 이 문어가 지금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루질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셨거든요.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그 해루질을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 네. 같고요.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그 수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일단은 사유재산이 아니고 국가재산, 국가자산으로 이제 해수면을 봐야 되고 지금 주로 해루질이 문제되는 거는 이 마을어장이거든요. 마을어장이라는 것은 마을어업권의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어장을 뜻합니다. 그 마을어업권 범위 내에 있는 이 마을어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 개원이 아닌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 채취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해수면이 마을 어장의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것은 어촌 개원 외에는 채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마을 어장에서 해루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마을 어장 내에서 어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는 어업을 하지 않습니다. 잡은 생물을 판매했을 경우가 어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마을 어장 내에 들어가서 양식 어종이 아닌 자연산 생물을 채취를 했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어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어업을 했다라면 저희는 도둑놈이 되는 거고요. 어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방송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됐던 부분을 보면 극히 일부 해루질러들이 마을 어장에 들어가서 마을 어업권을 해칠 수 있는 양식 품목을 잡는다든지 그걸 가지고 판매를 했다든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가 다수로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들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자극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협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죠?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 수산업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어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서 예. 사유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즉 수산업법상의 어업권 제도가 상설되기 이전부터 예. 오랫동안 우리 바다, 예. 그다음에 우리 어장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예. 이제 지배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진이나 인접 지역 사람들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예.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어촌계에서는 우리 바다, 우리 마을이다. 예. 그래서 우리 소유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작용되어 왔습니다. 네. 이를 수산업법에서는 권리로서 이제 명문화시킨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면 마을 어장에서 어업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부여된 이상 그 장소, 그 공간에서 어업행위든 수산물 채취행위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 있는 어촌계 주민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걸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원칙이라면 예외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예. 이제 어촌계원이 아닌 자가 예. 마을어장에서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 해당 어촌계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 그다음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 예. 두 번째 조건은 어촌계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아. 이제 마을어업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 예. 의결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어촌계원이 아닌 자도 예. 마을어장에서 어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예.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VCR을 통해서 이 갈등의 상황, 현재 모습을 보셨지만 이 해루질로 인해서 피해 상황을 우리 어촌계 대표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생생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추가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게끔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동해안의 대부분의 이 어부들이 문어를 잡는 어부들이 가장 많습니다. 배가 네. 척수가. 그런데 지금 근 1년 전서부터 뭐 최소한 본인들이 정해놓은 양을 채우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어획량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해루질이 처음 시작된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 어획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어획량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획량이 감소가 되면 많이 수입이 되고. 줄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생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게 예, 이제 예. 어민들의 고충이고 또 예. 갈등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예. 마을 어장에 예. 그 종패를 방류한다든가 예. 시어를 방류한다든가라는 그런 마을 어장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가꾸고 왔던 예. 부분들을 지금 중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그걸 해놓으면 저분들이 와서 다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또 해녀들도 많은 곳이 많거든요.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조그만한 그 한 구역에 150여 명이 지금 해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분들한테 이제 이분들이 뭐 홍합은 자연산이다라고 해서 무작위하게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근데 저희들은 홍합 같은 경우도 아끼면서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예. 1년에 2, 3회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넓게 봐갖고 수산자원 보존 차원에서도 문제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시는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루질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다른 지역의 경우에 어떤 피해 상황이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가죠. 어떤 피해 상황이 있습니까? 현재 2044개 어촌계 중에서 예. 114개 어촌계에서 이제 계절 구분 없이 예. 이제 주 야간 이제 간조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수의 전문화된 예. 상업화된 이제 해루객들이 예. 많이 모여든다. 예, 예. 동호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비업인들이 무분별하게 소중하고 어렵게 간직한 예. 이게 수산 자원을 포획해간다. 예. 그러한 민원 접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4개 권역으로 해서 전국 설명회를 다녔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들도 동일한 상황으로서 예.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1명, 2명이 가서 하는 것보다 동호회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제들이 생기죠. 현행법상 예. 야간에 입수를 할 때 단독으로 입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자기
자격증 소지를 하여야 되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파트너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럿이 좀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양식장에 들어가서 생물을 포획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꾼들은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동해바다 쪽에서 양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있나요? 방파제 일부를 어항구역을 제외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방파제 같은 경우는 테트라포인트이기 때문에 낚시 불법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낚시를 즐기러 강원도에 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았어도 그것 또한 어민들의 것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해루질 자체도 동일합니다. 바다는 어민들의 것이 아니에요. 온 국민들의 것이고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신 그거에 대한 법을 명확하게 해서 잡지 말아야 될 생물들을 잡거나 아니면 법적으로는 많은 마리수를 잡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마리수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란기 포획을 제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지 전체를 가지고 범법자 취급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덧붙여서 계속해서 이제 수산업법상의 문제점을 변호사님한테 제기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혹시? 네, 보충을 하자면 그 되게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게 아까 그 어업에 대해서 어업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업을 통해서 뭐 소득을 창출했다든지 뭐 그렇게 조금 정의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어업을 했냐 안 했냐 만약에 어업을 했다 그러면은 처벌이 세거든요. 수산업법에서 이제 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뭐 그 VCR에서도 봤지만 해경에서 뭐 나왔지만은 뭐 처벌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은 어업을 한 게 아니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산업법 그리고 비업인의 수산자원 채취에 관해서 규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그 양법에서 정확하게 어떤 거는 금지가 되고 정확하게 어떤 거는 허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 흠결이다. 흠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해루질은 어업이 아니다. 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관련 법률이 수산업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자원공원법이 적용된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법률에 의해서 이게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있는 게 지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기를 그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비업인의 수산자원 채취에 관해서 그 도구, 그 사용 가능한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투망, 뭐 쪽대, 외줄 낚시,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뭐 손 이런 걸 이용해서는 이제 비업인도 수산자원 채취가 가능하다. 다만 그 외의 방법이나 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스킨레저협회에서는 수산업법이 위반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산자원관리법 상에서도 불법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은 법은 최소한이지 않습니까? 그 최소한 범위 내에서 법을 지켜서 하는 건 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저희 해루질러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부터 지금 한 15년 전부터 해서 수산관리법이나 뭐 그 레저법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취미로 즐기기 위해서 웨이트, 낫벨트를 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없고 합법적인 외갈고리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받아들이고 최근에 야간 입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몇 명 이상이 들어가야 합법적으로 해루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전부 다 지키고 있고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식을 잡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회유성 어종인 물고기, 문어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합법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라면 이건 위법이죠. 일단은 이 박 단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수산업법 현재 현행 66조 97조에서는 면허, 허가 또는 신고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업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돼 있는 건데요. 근데 어업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긴 하나 다른 사건이긴 하나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판결 요지가 나와 있는데요. 반복 계속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그러한 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또는 양식 행위를 단 한 번의 행위를 하더라도 어업에 행위한다, 어업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사로서 단 한 번의 행위로서도 어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판결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그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업이냐 또는 어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해루질은 허용이 되고 뭐 어떤 해루질은 허용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좀 명문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개정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변호사님 말씀이 있으셨고요. 앞서서도 입법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박 단장님께서는 현행 법률 가지고는 이 지금 해루질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우리 이제 레저협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수산자원관리법령에 의하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는 수산 자원을 포획 채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통 없는 슈트를 이제 착용하고 오리발 등 잠수용 장비를 착용해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일명 스킨 해루질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공기통을 차고 들어가신 분들은 산소 공급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속에 이제 머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공기통이 없는 슈트를 착용하고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조금 더 고급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상업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이 이제 있다는 거죠. 우리 수산자원 포획 채취에 있어서 그분들은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 이제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또 대량으로 또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해루질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이 지금 뭐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두 가지 안이 지금 뭐 소위에 접수가 됐는데. 그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안이 내용은 좀 비슷한데 목적이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개정안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정당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지금 어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또 안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민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민들 욕심은 항상 이런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 먹거리 생산을 아무런 걱정 없이 작업하고 그냥 생업에 그렇게 충실하는 그대로 그렇게 그냥 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대로 예전에. 그러니까 뭐 어민분들께서는 크게 뭐 레저 활동이 위축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들 생계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변화를 주고 타격을 주는 그런 일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염원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말씀하시다가 수중레저법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해루질 행위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부분도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수중레저법, 뭐 수산관리자원법 전문가들께서 모여서 법을 발의를 했을 거고 그 법이 나와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꾸 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촌계 생존권 인정합니다. 생존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같이 레저인들 같은 경우는 행복추구권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레저를 합법적인 선에서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싶지 않아요. 소수를 다수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다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촌계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희는 낚시랑 같이 묶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낚시로 해서 잡는 거, 그 어장에 있는 걸 동식물을 잡는 게 저희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촌계의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되 저희가 행복추구권을 누리면서 이 취미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해로질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냐면 해경에서요. 해루질을 하는 분들을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자연공원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고요. 네. 이 사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자연공원법에 보면 이제 심야 시간대 일단은 그 해루질뿐만 아니라 출입을 제한하는 그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실제로 해경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해경에서 단속을 했다 해서 실제로 그 친구가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들로 올라갔을 때 합법적인 해루질을 했다라고 하면 거진 다 면죄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가 만약에 위법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시행할 부분이 있고요. 만약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면 그분은 면죄부를 받을 것입니다. 아, 이거 과태료 처분이니까요. 뭐 행정 질서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범법자로 만드는 건 아니니까 과태료 처분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여하튼 해경이 이게 수산업법이나 아니면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는 수단을 적용했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합법이냐 아니면 불법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고 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3의 방법을 선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킨레저협회 본부가 제주도에 있죠? 네. 그 제주도에서는 해루질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마을 어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제주도 86고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탁상행정이 만든 악법이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해루질을 하지 마라, 이곳에서는 해루질을 해라 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흔히 말해 권한을 이제 어촌계장과 어촌계원들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상 해루질을 정상적인 레저를 행복추구권을 권리하기 위해서 취미를 하기 위해서는 왜 어촌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그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에는 어항구역을 포함한 34개의 이제 개방 어장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해루질 자체가 금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희룡 전 지사가 만들었던 이제 86고시를 헌법소원으로 제출을 했고 지금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입법돼 있는 법들이 상위법을 바꾸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루질을 하는 소수의 이제 좀 나쁜 뭐 어업 행위를 비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해루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민에게 생계를 위협하는 해루질러들 때문에 마치 그 전체를 싸잡아서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행위는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마을 어장 개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 방법은 어촌계가 다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 단속 강화하는 고시도 마련돼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조례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도 했고 해루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고시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나요?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그 악법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오히려 그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그런 갈등만 더 심화시키게 된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조금 보고 있는데 아마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현장의 목소리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일단은 해루객이 감소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심야 시간대, 이제 야간 시간대 해루질이 이제 금지되기 때문에 그걸 타겟으로 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루질 시간, 사용 장비, 채취 종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경각심이 어느 정도 고취되어 가지고 조금 감소했다는 이제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의 조례나 고시가
이 문제를 다소간 해결해 줬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제3의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고요. 동해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어촌계 당사자분 현재 대표님께서 저와 이제 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로의 갈등만 가지고 부추기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상위에서 뭐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서 법이 만들어서 제주도 같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 저희 해루질러들이 원하는 방향,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줄 건 내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최대한 협의를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반대로 도나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을 해서 만드는 법을 좀 같이 상생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낚시 자체를 하다 보면 쓰레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고라든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게 라이센스 자격증 제도를 실행을 합니다. 무슨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루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특정 지역에서 저는 강원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그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협회와 어촌계와 도와 상생해서 라이센스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어촌계에서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금지 췌장, 금지 어종, 아니면 금어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가령 양식장 같은 경우를 출입을 하지 말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렇다면 공유수면이라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령 강원도에서 아주 좋은 예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해루질과 거의 90% 흡사한 스노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호항에서 스노클링을 공식화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나폴리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는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해변가에다가 해루질 구역이라고 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양식장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양식 행위를 하지 않는 곳, 아니면 지금 현재 군사지역으로 많이 돼 있지만 어민도 이용하지 않고 저희 해루질러도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 강원도에는 군사지역들을 거의 다 철거한다는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하튼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라이센스 제도 같은 것을 공동 제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든 그런 뭐 조례 등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와 달리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민들의 관점에서는 일부 지각 없는 몇몇의 그 해루질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다 오해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보는 견해에서는 대부분이 너무 이 강도 높은 행위를 한다.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 그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정황이나 이런 것도 여러 이제 그 아주 이렇게 형태로 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파라다이스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가기가 너무 가시밭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민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두 분의 의견은 일단 일치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실성,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관계 워낙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스킨 이제 해루질 협회에서는 또 행복 추구권을 지금 주장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생존권과 직결되는 우리 어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먼저 좀 생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이제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마을 어장만소는 안 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취미 활동을 하시면 어민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저희 협회에서는 어민들의 말을 언제든지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업 생존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협에서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20년까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문어가 2015년에 가령 7,000톤이 잡혔다면 점점 지금까지 문어 어획량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7,000톤, 6,000톤, 5,000톤, 4,000톤, 3,000톤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 내용을 보면 어민들이 수협에서 이제 잡혀온 문어들의 통계를 내봤습니다.
70%가 1kg 미만의 피문어입니다. 문어는 산란을 하려면 10kg가 넘어야 평균적으로 첫 번째 산란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금어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10kg까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자라는 그 과정에 10분의 1도 안 되는 1kg짜리 문어들이 잡히는 어획량의 70%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어를 금어기를 정하자라고 그런 이제 운동이 벌어졌었는데 어민들 측에서 반대했습니다. 왜냐? 생존권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연안에서 1년 중에 3개월 동안 저희가 이런 무산소로 들어가서 잡아내는 문어가 1년에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많이 잡아봤자 1톤, 2톤이에요. 전체 어획량의 0점 몇 %대입니다. 이거는 생존권을 주장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떤 거로 인해서 문어의 생산량이 줄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꾸 그 어촌계가 바다는 우리의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다가 우리의 것이면 낚시꾼들도 낚시 못해요. 아니, 저는 이제 범위를 좀 좁혀갖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해서 자, 바다는 국가 거다. 그거 다 동의하죠. 다만 어업권이 인정되는 마을 어장의 경우는 국가가 배타적인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산물 채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등을 없애려면 마을 어장만 손 안 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너무 심플한 해결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제주도 고시가 문제가 된 이유는 마을 어장 출입 금지예요. 그리고 파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항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항구역이라고 하면 이 방파제 주변 일부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공재라고 해서 누구의 바다도 아닙니다. 양식을 할 수도 없고 생물을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해루질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양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해루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쳐요. 그러면 해루질러가 가령 1000명이라면 1000명이 그전에는 제주 3면이 바다니까 4면이죠. 그 많은 곳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특정 구역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물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 어촌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분들이 지금 그런 컴플레인을 걸기 때문에 특정 어촌계와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특정 부분만 엄청나게 또 다른 또 문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루질러 입장에서도 어항구역 내에서도 잡지 말라고 컴플레인을 받고 그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 다른 방송에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합의를 하려면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양식장 양보하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또 얻을 건 그 어촌계 입장에서도 줄 건 주셔야죠. 저희는 그런 식의 합의를 원합니다. 일방적으로 바다에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양식장에서 아무것도 잡지 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은 이만큼 양보할 테니 너희들도 이 부분은 이만큼 양보해. 이런 식으로 상생 합의안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생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취미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 생존을 위해 하시는 건 아니니까 취미 활동이라면 굳이 우리 법적으로 마을 어업권이라는 거는 그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를 주는 이유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면허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그렇게 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런 취지를 비춰봤을 때 취미 생활이라면 굳이 그 마을 어장에 종패를 뿌리고 1년간 그 수확을 위해서 기다렸던 그런 노력들이 호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취미 활동이라면 이 마을 어장 외에 어업권 외의 구역에서 말 그대로 취미 활동에 이렇게 그치는 선에서 하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제 마무리로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킨레저 협회 이동해 지부장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지금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 상생 합의안을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6개 시군 지자체 단체장님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강원도 해안 쪽에 95% 이상이 다 어촌계예요. 그러니까 다 양식장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야 기존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수협중앙회 박 단장님. 최근 레저 활동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바다와 어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편성해서 각 방송사에서도
이제 어촌과 섬 생활에 대해서 지금 그걸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면에 우리 어촌은 수산자원 고갈, 그다음에 어획량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늘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비어업인들의 해루질과 낚시 행위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비어업인들의 이제 이런 해루질 낚시로 우리 어촌이 소멸을 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오락, 체육, 교육 이러한 수중 레저법의 고유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 주십사. 그리고 정부는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을 위한 오늘 이 자리라면 그러니까 어업권이 인정되는 영역 밖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해루질이 가능한 공간으로 합의하에 설정을 하고 쌍방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터치하지 않겠다. 쌍방의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앞으로 해루질이나 어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어느 구역이 문제고 어느 구역은 가능하고 이것을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계속 이런 문제를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주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상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초도어촌계 어민 대표로 나오신 이용군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어민들도 그동안 바다를 어민들만의 것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을 앞 공동 어장은 나라에서 내려준 어민들의 텃밭이라고 여기고 여태까지 치어방류나 종폐방류, 해양 쓰레기 수거나 채장 미달 안 잡고 해적 생물 퇴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여태까지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 해루질, 레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좀 중요하게 좀 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촌 어민으로서. 예, 고맙습니다. 이 해루질 갈등이요, 우리가 단순한 마찰이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이 해루질 갈등은 단순한 갈등, 일회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고요. 또 주장하신 바들을 정리해보면 이게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의 충돌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레저인의 행복추구권이냐 아니면 어민들의 생존권이냐 이 두 가지 문제 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동해 바다가 다시 풍요로워지고 해양 생태계와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네가 다 보이도록 훤하게 불을 켜고 들어가서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는 한두 마리도 못 잡아요, 가면. 그분들은 그냥 취미고 우리는 생계니까 일단 생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복이나 이런 해삼 여기에 피해가 가는 그런 물건들은 잡지 않고 조심히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신고 제도로 활동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인구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